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제도의 허점과 주의점,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찾아갔을 때는 자기는 돈이 없다. 자기가 뭐 사업을 잘 되면은 그때 돈을 주겠다.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도 처음일 뿐더러 아무래도 한 명, 두 명 이제 소수의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현실감이 안 들더라고요. 현실 부정부터 되고 이제.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가 올해 무려 3명에 이르는데요. 부동산 시장 악화와 악의적인 사기 행각까지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세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 지난해 4분기 2,393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보증 사고의 절반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떨까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경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사건은 166건, 경찰에서 9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에서만 330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3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역시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2030 사회초년생이 범죄의 표적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기 행각의 온상이 돼버렸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는 동안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까요?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게 전세 사기가 결국은 확산된 배경에는 집값 하락이 가장 크게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전에 같으면 무자본 갭 투자가 투자 형태로서 선호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그 무자본 갭 투자가 이제 전세 사기와 연결된 거고요. 결국은 전세 사기로 연결된 것 자체가 최근에 집값 하락,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더 많이 받은 임대인들이 되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에 의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허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고, 전세 보증금이 규모가 제법 큰 돈인데 그 돈을 이제 개인에게 맡겨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신용 정보 같은 거를 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게 결국에는 이런 전세 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지난달 24일 부산시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응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까다롭다는 지적,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보증금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전세 사기에 부동산 시장까지 좋지 않은 상황. 국민들은 나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 선순위 보증금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뭐 특약을 좀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거를 뭐 설정했을 경우에는 뭐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이라던가, 혹은 뭐 전세 계약 전세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또 뭐 고지된 권리관계랑 뭐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던가, 그런 식의 좀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번 전세 사기의 피해를 계기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방안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 전세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가 이제 월세화 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뭐 요즘 MZ세대가 얘기하는 전세 포비아가 바로 그런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겠고요. 결국은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값도 하락하고 전세 세입자들도 월세화되면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저는 매매 가격도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심정은 어떨까요?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미래까지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물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일 겁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